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다보링크라는 곳입니다. 이 회사가 참 재밌어요.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한쪽엔 눈부신 기술력이 있는데 다른 한쪽엔 아주 깊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술력이 미 국방부 수준이래요. 그런데 주가는 67%나 폭락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싸늘하게 외면하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밝은 면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다버링크를 차세대 기술의 별이라고까지 부르는 건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다보링크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 있죠? 그런 유무선 통신 장비를 만드는 곳이에요. 2000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한 우물을 판 아주 뼈대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다보링크가 그냥 그런 회사 중 하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와이파이 솔루션의 모든 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국내 유일의 풀스택 기업이라는 점이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와, 미 국방부 보안 인증? 이거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이걸 전 세계 민간 기업 중에서 최초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기술력 하나는 진짜 끝판왕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이 과연 돈으로도 연결됐을까요? 실적은 어땠는지 이제부터 재무 데이터를 보면서 희망의 불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023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2024년 3분기 들어서 갑자기 무려 118억 원의 흑자를 낸 겁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죠?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정말 오랜 적자의 터널을 지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까지 모두 확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마진이 좋은 일본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난 게 이 흑자 전환의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솔직히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이제 진짜 좋아지려나 보다 하는 희망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로 이 희망적인 숫자 뒤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보링크의 어둡고 불안정한 이면, 말 그대로 기초부터 흔들리는 그 균열을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력 좋죠. 최근엔 돈도 벌기 시작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주가는 폭락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시장이 왜 등을 돌렸는지 그 진짜 이유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최대 주주가 정말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건 뭐 거의 회전이자 수준이죠. 이런 혼란 속에서 회사가 제대로 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거든요. 주가가 무너진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원본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경영권 잔혹사라고까지 했습니다. 잔혹사라니. 이 한 단어가 이 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겉으로 드러난 한 분기의 흑자,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재무 상태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좀 불편한 숫자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빨간불은 바로 PBR,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5.4배.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요. 회사가 가진 순수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5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거품이 좀 끼어있다. 고평가 상태라는 거죠. 두 번째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마이너스 31%입니다. 이건 더 심각해요. 주주들이 맡긴 돈으로 이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본 효율성이 완전히 바닥이라는 신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PS, 주당 순이익 역시 마이너스 96원, 주식 한 주당 96원의 손실을 냈다는 얘기니까 회사가 아직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다보링크의 PBR이 5.4배라고 했죠. 그런데 동종업계 평균은 고작 1.2배 수준이에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러니 고평가 논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오버행 리스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전환사채 같은 잠재적인 물량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그럼 전체 주식 수가 무려 21.6%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려고 해도 계속 머리 위에서 짓누르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원본 분석 보고서는 이 오버행 리스크 때문에 절대 매수 금지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다보링크라는 기업의 희망과 위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이 표가 다보링크의 두 얼굴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독보적인 기술력, 미 국방부 인증, 최근의 흑자 전환. 정말 매력적인 희망의 이야기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회전문 같은 경영진, 심각한 고평가 상태, 그리고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오버행이라는 시간폭탄까지. 이건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본 분석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보유, 즉 홀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리스크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만약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도하라는 사실상 매도에 가까운 강력한 권고입니다.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보석만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 보석을 담는 그릇인 경영과 재무가 이렇게 깨져 있다면 과연 그 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요? 다보링크의 사례는 기술주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